순노루 TV.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고개가 끄덕여지는 미스테리 탑3 절망편. 3위 치악산 18토막 살인사건. 대한민국의 1980년은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 시국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치악산에서 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는데요. 무려 18조각으로 토막이 난 채로 말이죠. 당시엔 토막살인 같은 잔혹한 사건이 드물었고 시체가 너무나 잔혹하게 훼손되어 언론에 공개되지 못한 채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접한 당시 국가수는 누가 이런 잔혹한 짓을 했는가 보단 도대체 무엇으로 이렇게 시체를 토막낼 수 있는가가 화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치 정교한 레이저로 자른 것처럼 시신의 절단면이 너무나 깔끔하고 부드러웠기 때문인데요. 국가수는 살해 도구와 범인의 증거를 찾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고 시신 처리에 쓰인 도구를 추정하지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첫 시체가 발견된 이후 일주일에 한 번꼴로 치악산 근처에서 똑같이 18조각으로 토막난 시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무려 한 달간 이 지역에서만 10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범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은 어떠한 실마리도 잡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지나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어진 것, 즉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건인데요. 그 이유는 아무리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했다 해도 10명씩이나 기묘하게 토막이 난 상태로 발견된 큰 사건이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언론에서도 언급된 적 없으며 공식적인 발표나 자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사건엔 당시 정부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2위 문경 십자가 사건. 2011년 5월 1일 경상북도 문경시 둔덕산 8부 능선에서 한 남성이 기괴한 모습을 한 채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 남성은 택시기사 김모 씨였는데요. 김 씨는 충격적이게도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예수와 비슷한 모습이었는데요. 발견 당시 김 씨는 하얀 속옷을 입은 채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혀 있었으며 오른쪽 복부에는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병사가 창으로 찔러 생긴 성운을 재현한 것 같은 상처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시신이 발견된 곳은 오랜 시간 채석장으로 이용되다 폐쇄된 곳이어서 황량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는데요. 이 역시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했던 골고다 언덕과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었죠. 경찰은 김 씨가 살아생전 미등록 종교계파에 속해 목회활동을 했고 평소에 자신이 예수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는 증언을 김 씨의 지인들에게서 확보했으며 결정적으로 시신 주변에서 자살을 하기 위한 계획과 순서가 적힌 종이가 발견된 점과 자살에 쓰인 도구에서 김 씨를 제외한 타인의 DNA가 검식되지 않은 점을 미루어 김 씨는 자살한 것이다 라고 판명하고 수사를 종결시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혼자서 이런 모습으로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기에 많은 사람들은 자살이 아닌 살인일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2011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가를 실험해보기 위해 김 씨가 만든 계획서를 토대로 3D 촬영 기법을 이용해 자살 과정을 재현해보았고 이론적으로는 혼자서 가능하긴 하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김 씨의 죽음이 실제로 자살이 맞다면 그는 자신의 두 손과 발에 목과 드릴로 생사를 찢어 구멍을 내고 칼로 옆구리에 상처를 낸 채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천천히 죽었다는 건데요. 그것도 아무런 약물의 도움도 없이 말이죠. 끝내 김 씨의 주변에선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을 찾을 수 없었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던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사건은 풀리지 않은 몇 가지의 비밀을 간직한 채 종결되고 맙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한 개인의 광적인 종교의 믿음만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1위 수원 토막 살인사건. 2012년 4월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07년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막노동을 하며 살아오던 오원춘은 4월 1일 오후 10시 30분경 퇴근을 하던 여성 곽 씨를 집 앞 전봇대에 숨어있다 덮쳐 자신의 집으로 납치합니다. 곽 씨는 기적적으로 오원춘이 한눈을 판 사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에 성공하지만 경찰의 늦장 대응과 직무유기로 결국 곽 씨를 구하지 못했고 범행 발생 13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 11시 50분이 돼서야 집에서 시신을 280조각으로 해체 중이던 오원춘을 체포합니다.
이후 오원춘은 2012년 6월 15일 1심 법원에서 인육 제공서를 인정하여 사형이 선고되는데요. 아마 여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참 미스테리한 일들로 얼룩져 있는데요. 우선 대한민국 경찰의 태도입니다. 경찰은 곽 씨와의 통화 중 성폭행을 당하신다고요? 자세한 위치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문은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같은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들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와중에도 주소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죠? 처럼 피해자가 알 수 없는 내용에 어이없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찰은 최초 1분 20초가량의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이후 유가족과 인권위의 녹취자료 공개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다양한 변명을 대며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밝혀지길 이 녹취록은 1분 20초가 아닌 7분 36초였으며 후반부엔 다른 동료와 부부싸움 같은데 에이 끊어버리자 라고 발언하고 먼저 전화를 끊어버린 정황까지 포착됩니다. 그리고 범죄 신고 접수표에는 신고자를 남자라고 표기했으며 곽씨가 분명 지동초등학교를 조금 지나 목골 놀이터 가는 방향이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지표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다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경찰 35명을 출동시켜 탐문 수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투입된 경찰은 9명밖에 되지 않았고 이 지역에 살던 상당수의 주민들은 사이렌 소리조차 듣지 못했으며 그날 밤 탐문 수색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건 발표 도중 책임을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당시 수원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13시간 만에 잡은 거면 빨리 잡은 겁니다. 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찰은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감추기 위해 이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것에 안간힘을 썼고 사건 발생 이후 3일간 공개석상에서만 총 10가지의 거짓 발표를 하며 국민들을 우롱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2013년 1월 16일 대법원은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킵니다.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볼 수 없고 인육을 목적으로 한 살인이라고 단정키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또한 시신을 봉투에 20조각씩 나누어 담는 등 인육 공급에 의심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다른 장비를 사용하거나 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중국 경찰과는 달리 한국 경찰은 때리질 않아서 놀랐다고 발언하는 오원춘은 현재 청송교도소에서 우리들의 피 같은 세금을 먹고 마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오원춘의 감명 소식을 접하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얼마나 더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야지만 사형을 내리는 건지, 얼마나 더 끔찍하게 죽여야지만 사형이 선고가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죽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슬픔보단 살아있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주는 곳. 미스테리한 나라, 대한민국.